은혜의 향기를 따라 찾아온 충청남도 아산.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이곳에는 그 피와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의 정신이 깊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나오면 3대가 힘들어진다고 할 만큼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오히려 한 일가는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국을 위해 희생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곳 아산에서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가을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물들일 은혜의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교수님,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그렇죠. 은행나무의 잎이 노랗게 아주 그냥 예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예. 가을이 여기. 저희가 지금 가을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지금 충남 아산이잖아요. 아산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백암교회라는 곳을 저희가 돌아봤는데 또 아산에서 저희가 또 가보고 기억해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백암리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현충사가 있는 마을이에요. 백암리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충절의 네.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아산에서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옥 근처에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크리스찬 패밀리 한 패밀리가 3대 3대요? 3대에 걸친 패밀리가 온 가족이 부부가 형제가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사망한 분들이 계신 곳이 있어요. 와, 그건 진짜 의미 있고 굉장히 또 뜻깊은 곳이네요. 네, 제가 한 21년 전에 제가 그걸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아쉬워요. 안 알려졌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21년 전에 거기 발굴하면서 참 사실 그때만 해도 문서들을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어쨌든 대충 이런 분들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참 귀한 분들인데 안 알려졌다는 것은 참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그 독립운동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그러한 분들을 좀 찾아가 보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땅. 그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도 많이 달랐을 텐데요. 소녀들의 선물 같은 가을의 분위기를 잠시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대추 말리는 건가요? 대추는 원래 그 색깔이 녹색 아닌가요? 이건 빨개지지. 이건 빨개지는 거예요? 이 색깔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대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추차 설탕 넣고 하는 거구나. 복숭아 요거트 네, 스무디 하나 주시고요. 말씀드려요. 네. 사과 한 잔 마시면서 좀 쉬었다 가야지. 곧이어 주문한 음료가 나왔는데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추억들도 함께 돌아봅니다. 근데 진짜 성지 갈 때마다 거기에서 나는 그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표 음식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전주의 무밥, 그건 진짜 생각나는 시간도 있고 원주의 무밥, 순천의 그 강경의 젓갈백반, 이게 또 성지 투어 속에서 즐긴 커피 한 잔의 여유.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를 찾아 발걸음을 옮겨봐야겠죠? 교수님, 저는 사실
아산하면은 딴 거 생각이 안 났고 아산만 방조제만 그거 그냥 그렇게 큰 사업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또 여기 오니까는 여기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고 또 그런 현충사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런 3.1 운동이 또 이게 또 있었던 고장이고 되게 충돌의 고장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아산이 또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아산 지역이 뭐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났지만 오늘 이제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위 이제 우리한테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이규풍. 보통 이제 이규풍 이제 독립군 장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장군하고 그다음에 이규갑. 그건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네. 이분은 목사님인데 독립운동에 투신하셔서 생애를 이제 다시 사셨죠. 그런 분들이 이제 요 지역에 잠들어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깝죠. 다 이제 그 현충사하고도 뭐 멀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신문물 들어오는데 이제 공헌했던 김옥균이면 같은 지역이 있어요. 아예. 같은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앞에 찾아갔던 윤시호 선생이나 그런 분들의 집도 멀지 않아요. 여기서 다 근처에 있어요. 근데 오늘 찾아가는 이분들만 사실 전혀 알려지지 않고 산 위에 가족묘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좀 일부러 찾아가는 건데 아마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 전에 어떤 방송에서 좀 소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는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소개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깊은 산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의 성지. 마치 꽁꽁 숨겨둔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찾아가 보았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길이 이쪽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또 여기 관계자분이 다행히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이다가 장비랑 저희가 같이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트를 타고서도 가파른 산 정상을 향해 한참을 올라가야 했는데요. 어렵게 찾아온 만큼 이곳에 있는 역사의 흔적 속에 어떤 사연과 은혜가 남아있는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저희가 어렵게 이제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참 어렵게 왔습니다. 예. 여기 딱 보니까는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비석이고 묘비긴 한데 권사라는 이름도 있고 십자가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쪽에 저희가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기를 찾게 된 것도 네. 이 충국 순의 비. 예. 이 비석 때문에 사실 여기를 찾게 됐어요. 여기 존재를 몰랐었어요. 아, 근데 이 비석이 사실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요. 39번 도로가에 있었어요. 도로가예요? 왜 그렇게 슬픈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워서 여기 존재를 알리도록 세웠던 건데 아, 제가 여기를 처음 찾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비석이 일로 옮겨진 다음이었어요. 나는 문헌상 길가에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없어졌으니까. 옮겨왔으니까 이미.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 비석을 찾으려고 3번을 여기서 헤맸어요. 3번을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마을 이장을 찾았는데 마을 이장도 모르겠대. 네. 그 선대이장 거꾸로 올라가서 네. 이 비석을 일로 옮긴 이장을 만났어요. 아, 드디어.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이 마을 이장들도 이 존재를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 비석을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 묘지 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되게 많네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결국은 이와 관련된 이제 무덤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세워진 것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분들의 존재를 알고 네. 이분들의 그 순국 정신의 독립운동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알리는 비석으로 세웠던 건데 아. 그 39번 도로가 넓어지면서
이걸 이제 여기다 산속에다 갖다 옮겨다 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존재를 모르지. 그러네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아쉬운 건데 이 무덤군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 마을 출신이에요. 이 동네 마을이요? 네. 공세리라고 하는 이 네. 마을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 여기가 고향이면서 이분들이 모두 개종을 하고 독립군이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래서 네. 삼대가 3대에 걸쳐서 또 그 형제 혹은 부인까지 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일가족의 묘예요. 5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며 세워진 비석과 그 뒤로 함께 조성된 무덤군.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했던 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는데요. 무려 3대에 걸친 그 희생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무덤군 자체가 네. 사실 여기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너무 그 부분은 아쉽죠.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은 대부분 다 독립운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이나 혹은 만주나 상해나. 이런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시신이 다 여기 오지를 못했어요. 아, 뭐 그때 당시에는 또 네, 그렇고. 그런 것이 이제 아쉬운데 어쨌든 비석은 네.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 가운데 이제 이규갑 이규갑 선생님. 이규갑 이분은 저기 제일 이 마을에 여기서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이 이제 여기 이도희라고 네. 하는 저분이 조선 시대에 정상품을 지는 벼슬을 하신 분이에요.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상품이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죠. 그분들 후손이다. 아. 후손인데 이 규갑 이분은 그러니까 저분의 아들이죠. 네. 이 규갑하고 이 규풍이 있어. 네. 근데 규풍이 사실 여기 지금 무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규풍은 독립군 장군이었어요. 아. 고종 황제가 광무, 소위 대한제국 연호. 를 세우면서 독립군 장군으로 정식으로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정식이라는 말이 좀 비밀이지만 어쨌든 일본이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기풍은 독립군 장군이에요. 그래서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해요. 아, 실제로요? 고종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학렬에 있는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아, 목사님이셨어요? 요즘은 감신대학 나온 사람이 협성신학교 옛날에 협성신학교 나오셨거든요. 협성신학교 물론 당시에 이분이 사실은 신학교 가기 전에 한성사범을 나오셨어요. 한성사범. 한성사범 나와서 교편 생활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협성신학교를 가셔서 이제 신학을 하고 감리교 목사님 됐죠. 아.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사역도 해요. 선교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건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고 그 독립운동에 투신한 다음에 결국은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피신을 할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그때 상황에서 이제 당시에는. 그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으로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또 저기 연해주 지역으로 가서 선교사 겸 이제 또 독립운동 또 하게 되죠. 진짜 힘든 길을 가셨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신 그런 생애를 거기서 마무리를 이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삶을 사신 분이죠. 감리교회 목사님으로서 정식으로 활동을 하셨던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받는 네.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시죠. 대단하시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의 존재도 좀 우리가 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충무공 이순신의 10대 손으로 뜨거운 피를 물려받았던 이규갑 목사. 일제강점기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동시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독립유공자인데요. 꺾이지 않는 절개와 신념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었던 그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규갑 목사님의 옆에는 또 다른 어떤 비석이 있는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결국은 이규감 목사님의 부인. 아내 되시는 네, 분이네요. 부인인데 사실은 이규감 목사님이 그 독립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네. 고초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 동시에 부인도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님 부인도 역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부인의 이제 비석인데 네. 이분은 이화 여전이죠. 네. 여전을 졸업하시고 이제 3일 결혼하시면서 이제 갑치 독립운동에 또 동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3.1 운동과 관련한 이제 여성 조직을 해서 회장직을 감당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후에 남산교회에서 장로 인직을 받고 동시에 서울 그 북지방회에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셨다. 와, 여성이면서 장로까지 되시고 참 그 역할이라든가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고 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시지 않았나.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혜김 씨.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충비라고 하는 오충비요. 빈인데 사실은 이 오충비라고 하는 말이 오충이라는 게 5명의 뭐랄까요? 그 충절함을 5명을 기리는 비석이다. 이제 네. 그런 건데 참 어려운 그 시절에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일가의 5분이 같은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고 그다음에 이분 가족들이 사실은 한 분만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 이규감 목사님만 돌아오고 아, 나머지 분들은 다 그 현장에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결세를 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돌아왔는지 유해라도 국민면제 안장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조사는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돌아오신 분이 이규감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돌아와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이 비석이었어요. 자기 가족들.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아버지 아니라 어머니죠.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형제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까지 포함해서 조카죠. 조카까지 포함해서 독립운동에 모두 투신을 했는데 해방이 돼서 돌아와 보니 뭐 우리나라 당시 현실이 얼마나 뭐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억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 5명의 충절을 지킨 사람들의 기념 비석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의미 이제 있네요. 세운 비석이 이제 이 비석이죠. 옛날 좀 뭐랄까 고어체로 좀 쓰여지긴 했지만 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게 건국 공로 표창까지 다 받으셨네. 훈장. 그 공덕을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었고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어머니거든. 이규갑 씨 어머니인데 이규갑 목사님 어머니인데 박안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박안나의 묘가 여기 지금 없다고. 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제일 앞장선 거죠. 아, 어머니가. 어머니가 제일 앞장서서 이 독립운동에 일화가 많아요. 이 어머니의 일화가. 왜냐면 아들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간 거잖아요. 그쵸. 가서 하다가 어머니가 그립잖아. 찾아왔어, 어느 날. 그러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 생각에는 단호하게 어디서 지금 네가 이렇게 약한 마음 모습 그냥 얼른 가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 아들은 얼마나 어렵게 찾아왔겠어. 밥 한 끼라도 해먹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남긴 말은 아주 독했어요? 모질었어요? 남자가 뜻을 품었으면 뜻을 품었으면 그것을 이루어야지. 이뤄야지.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집에 오는 놈이 어딨냐. 아우. 끌어내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결국은 이규풍은 독립군 장군이 된 거고 이규갑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자녀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일제 그 참 어려운 시기에 이분도 결국은 순국하시게 되고 그 자녀들 그다음에 손자까지도. 아, 손자까지. 그리고 이 밑에 다 여기 계신 분들 손자 이것도 손자 며느리야. 이건 손자 손자도 며느리. 아니고요. 손자 며느리예요. 네. 손자가 여기 보면 이규풍 씨 며느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민호가 아들이야. 예. 그러니까 저 박안나의 이름은 손자가 된 거죠. 그러네요. 손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여기가 선산이구나. 그래서 참 너무 귀한 가족이죠. 그래서 그 이민호라고 하는 분 역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네. 이제 끝내는 별세를 하게 됐는데 이름만 보아도 이미 다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그러네요. 걸 알잖아요. 네. 참 귀한 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하나하나 값진 눈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의 비석들. 비록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어쩌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반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성지가 좋다 국내편을 통해 이처럼 자칫 세월 속에 희미해진 한 가문의 노고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본인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손자 며느리까지. 손자 며느리까지.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저 비석 또 하나 여기도 이제 써 있는데 여기는 아까 우리가 뭡니까? 이해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데 이분은 결국 보면 이분 역시 독립운동을 이제 하신 분이잖아요. 결국은 이규갑 목사님과 결국은 뭐랄까 첫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예. 아들로 역시 똑같이 독립운동에 아, 대단하신 가족. 가문 자체가 틀리네요. 대단하시죠. 예. 참 귀한 분들이시고 귀한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의 어떤 존재 그 자체를 좀 우리 지역사회에서라도 좀 널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손자들의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제 이기풍 장군의 묘가 이제 여기 없고 이제 그분이 묘가 이제 해외에 있는지 아니면 국립묘지로 모셔왔는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근데 진짜 한 가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니까는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나라를 위해서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게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이 공세리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먼저 찾아갔던 대감교회와 그다음에 여기 공세리 성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이 여기 설립 연도가요. 잘 비슷해요. 1901년도 근데 조금 늦어요. 여기 예. 1, 2년 늦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카톨릭이 굉장히 셌어요. 카톨릭이 셌는데 그 마을이 고향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어쨌든 더더군다나 조선 후기에 정삼품 벼슬을 하신 후손들인데 그렇죠. 그 부인이 이제 개종을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전부 독립운동에 투신을 해서 한 사람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다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고 손자 며느리까지 그다음에 당연히 며느리들도 그런 이제 독립운동에 네. 투신을 해서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한 가족, 가문 전체가. 네, 그런데 그렇게 참 귀한 가문의 무덤인데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까지 찾아오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참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던 우리의 선조들. 오늘의 평화 속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요. 묻혀있는 우리의 역사 또한 많이 발굴되고 알려져서 오래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